공부한다는데 왜 자꾸 소환하나? 어떤 분이 지금 성찰하고 공부하겠다라고 했어요. 시간을 좀 보내겠다. 근데 정치권에서 자꾸 이름을 언급합니다. 어떤 특정 자리와 관련해서죠, 지금요. 자, 앞서 지난주도 그렇고요. 이번 주 들어서도 계속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거 어제 오후에도 또 이런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좀 종종 이 얘기를 꺼냈는데요.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가능한 한 연기해달라는 그런 말을 자기 측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대표가 되려고 그런 뜻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이 당대표로 출마한다 그러면은 한동훈 위원장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심평 변호사.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좀 전달한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는 분이긴 한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된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럼 지금 방금 들으셨어요. 그와 관련된 내용이 화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측근 의원들에게 전당대회 연기 요청을 했다는 말을 본인이 전해 들었다. 그런 거 보니까 당대표 되는 뜻이 있는 듯하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 내부에 한동훈 말고 대적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자 한동훈 전 위원장이 MBN 기자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굳이 저런 사람의 말을 보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잠깐 불쾌감을 표시한 것 같죠?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 이 내용이 알려졌어요. 그러다 또 심평 변호사가 다시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라도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떳떳한 자세 취하도록 조언한다.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뭔가 옥신각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반응은 아직은 없습니다. 저거에 대한 반응은.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둘러싸고 왜 자꾸 당대표 출마설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당에서 비대위원장 구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돌고 돌아 황우려 위원장 구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 지금 출마하시겠다는 분이 자청타청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 누구 하나 지금 사실 뚜렷하게 낭중지추처럼 송곳 하나 뚫고 나오는 분은 없어요. 사실 듣고 보면은 이렇게 추천하시는 분도 있고요. 말하는 거 보시면 관심이 많으실 그렇죠. 것 같은 분은 꽤 있는데 그렇지만 뚜렷한 분은 없는 없어요.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선두주자 할 만하거나 지금 딱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럼 없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동훈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니까 이겁니까 지금 보면은 갤럽 조사에서 매주 나오는 말하자면 차기 그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계열, 국민의힘 정당, 보수 정당 계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상수기 때문에 아마 심평 변호사가 저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한동훈 의원이 측근 의원이 누가 있나요? 장동혁 전 사무총장, 김용동 비서실장 두 사람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지금 그렇다면 최소한 이 전당대회 연기를 할 정도로 정말 그 힘이 있거나 그게 현실적이냐? 현실적이냐? 그러니까 저는 그거 묻고 싶어요. 아니 최소한 저 측근이라면 10명, 20명 있어야지 그런 힘의 추동력을 갖고 동력을 갖는 거지. 회견이라도 하고 성명이라도 그렇죠. 내고. 병풍 쫙 들어서가지고 1, 20명이 전당대회 연기하십시오 해야지. 이게 한두 명이 가서 그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비대위원장한테 얘기합니까? 윤재용 원내대표한테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저 심평 변호사가 저 얘기를 왜 꺼내냐면 선거 캠페인 기간 내내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뭔가 비난 화살을 쏟아냈어요. 심평 변호사가.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까지 지금 자숙하고 예리하게 칼날을 좀 갈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을 자꾸 소환함으로써 좀 상처를 내는 의도가 좀 있지 않느냐. 상처를 내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은 몸맛 약간 탐탁치 않은 인물이 한동훈 전 위원장인데 그럼 당대표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는 당대표가 나오지 말라는 뜻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나와서 빨리 조기 장렬히 정사하든가 아니면은 본인의 입을 빌려서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나는 해본 적이 없다. 측근에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자에게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밝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렇게 얘기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일종의 좀 흠집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심평 변호사의 목적은 그걸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근데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얼마 전에 영수회담을 앞두고서도 자기가 마치 그 중간에 거간 행세를 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약간 무슨 역할을 하는 듯한 이재명 대표 꺼냈죠. 쪽의 얘기를 받아서 이쪽에 전달해서 믿어도 좋으니까 이건 해도 좋다.
아니 본인이 무슨 보증인입니까? 이게 지금 무슨 주택거래 합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심평 변호사가 뭐 원래부터 보수의 인사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가 보기에 자꾸 어떤 인터뷰 형식을 통해 가지고 자꾸 어떤 분란을 불러일으키는 듯 하는데 지금은 보수가 리빌딩의 시간이고 복구의 시간이고 재건의 시간입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반응이 일단 그런 말 한 적 없다. 여기에 더해서 굳이 저런 사람의 말 보도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까지 곁들여졌거든요. 그런데요.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 아까 잠깐 최수영 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당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뚜렷한 주자가 마땅치 않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 데다가요. 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자들, 이분들의 어떤 반응과 목소리도 있거든요.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난 20일 SNS상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런 어떤 입장을 냈잖아요. 그리고 그 전후로 해서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꺼내놓고 지금은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분들의 이 반응이 저기 밑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당대표 출마 의사 없다는 소식 들리면 절망에 빠집니다. 반드시 복귀, 전당대회에 출마하셔야 합니다. 귀환만 기다리는 훈이 팬들, 뭐 위드 훈이, 뭐 이런 약간 이름의 어떤 이 지지자들 이 모임, 뭐 팬카페 이런 게 있잖아요. 훈이 팬들은 밤낮 없이 싸우고 있다. 저 맨 위에 제목 좀 보세요. 훈이 귀환만 기다려 망부석이 된 지지자들. 기다리다 망부석이 됐다고 표현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지금 이렇거든요. 일단 박지환 교수님, 이 지지자들이 말하는 내용을 떠나서 일종의 팬덤 현상 보이거든요.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보기 드문 현상 아닙니까 이거요? 뭐 과거에도 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될 때 예. 그런 팬덤 현상이 좀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장관도 돼보고 또 비대위원장까지 됐던 사람 중에 이런 팬덤을 가진 인물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지금 여당 내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 아니냐 그렇죠. 이런 평가도 받아요 지금. 특히나 뭐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물론 이제 검사로서는 거의 뭐 최고직까지 올라갔었지만 뭐 법무부 장관도 지내긴 했지만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어쨌든 정치 신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팬덤은 저는 보수 유권자층이 지금 해답을 찾고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다음에 보수가 맞붙어야 될 상대가 즉 예.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런 팬덤 현상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보수 유권자들도 생존 본능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다음 당내 후보군으로는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와 가능성 있는 사람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것도 예. 전직 자신들이 뽑은 당대표와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수사한 사람을 갖다가 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후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다음에 붙을 사람이 누군지가 뻔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예요. 그런데 보수가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예. 기본으로 확신범입니다. 이 사람은 범법자야. 그러면 범법자에 맞설 수 있는 최적의 후보는 누구냐? 누구냐? 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 이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 찾을래도 그렇죠. 찾을 수가 없다. 지금. 그렇죠. 이게 지지율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 뭐 안철수, 그다음에 홍준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 거긴 이미 긁어본 복권이잖아요. 꽝인 거 이미 확인했잖아요. 긁어서 이미 다 확인했어요. 네. 거긴 복권을.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안 긁어본 긁다만 복권이거든요. 거기 지금 뭐가 적혀있을지 모른다 지금. 그렇죠. 거기다가 다음 대선의 상대가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게 너무나 확신한 상황. 지금 뭐 민주당 분위기는 그렇게 그렇죠.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후보로 소위 말해서 확장성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지금 한동훈이라고 하는 신화를 소위 말해서 신앙을 갖는 거죠, 신앙.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현상은 이재명 대표가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보수층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애정 또는 예. 이 팬덤 이거는
당분간 이렇게 쉽게 꺼질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보수층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기대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건데 지금 또 보수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마땅치 않게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분들은 누굽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러면 약점이 없냐? 아니에요.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쨌든 윤석열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대선 후보로 또 당대표로 나서려면 반윤의 기치를 소위 차별화를 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 거고 또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네임택이 붙어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까지 가려면 예. 당권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에 목숨 거는 겁니다. 지금 지지층이. 만약에 당대표를 하지 않고 예. 이대로 놔뒀다가는 중간에 미아가 될지 모른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처럼 우주미아 그 표현 말씀하시는 우주미아가 거네요.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키워서 어쨌든 대선까지 끌고 가려면 지금 당대표가 한동훈 말고 누가 있겠냐.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그래서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갖다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신앙이 과연 맞냐. 예. 지금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 예. 보수인지도 확실치 않고 그다음에 검사 출신의 약점도 있고. 아 보수인지도 지금 보수 일각에서는 보수 맞느냐는 시각도 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신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 반, 확신하는 사람 반, 예. 뭐 이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거고 이거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잘 키워서 예. 이재명의 맞상대로 키우려면 지금부터 키워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게 소위 망부석들의 일종의 이제 신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망부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지자들 반응 아까 화면이 좀 계속 흘러서 지나갔거든요. 한번 불러올까요? 여기 보시면 하나씩 좀 크게 좀 볼까요? 요거요. 훈이 귀환만 기다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기다리다 지금은 약간 좀 망부석이면 지쳤다는 뜻이 되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요. 여기 보면 이게 무슨 그림으로 글자를 만들었는데 봄이 오면 국민의 삶이 피어납니다 라면서 다 한동훈 전 위원장을 등장시켰고요. 준표 아재 등이 뭐라고 공격하든 한동훈 장관은 오로지 품격으로만 승부해야 합니다. 한양거사. 그리고요.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또 내일 언제나 함께 위두훈이 자유 대한민국과 함께 이렇게 또 아무튼 팬덤 같아요. 확실히 팬덤 같습니다 지금요.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지금으로 예상되기는 한 2달 정도 뒤면 좀 열릴 것으로 통상 여당 내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연 전당대회, 그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당대표에 도전할 것인가 이걸 놓고 전망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엇갈리는 전망도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게 결정된다 이런 말도 있고 뭐 그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정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적게 봅니다. 어느 정도 시간과 적당한 명분이 있어야 다시 정치권에 복귀하는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뭐 그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스스로 판단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당대회가 앞으로 뭐 최소한 2달 이상 남았으니까 2달 사이에 상황이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고. 자, 그럼 여기서요 패널 네 분께 OX 퀴즈, OX 선택을 좀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질문인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2달 뒤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다고 보시면 O고요.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시면 X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들어주세요. O가 2분이고요. X가 2분입니다. 일부러 뭐 이렇게 조율하신 건 아니죠? 그냥 들으셨는데 이렇게 반반씩 나왔어요, 지금요. 그러면은 최수영 전 위원님부터 보겠습니다. 네. X, 그러니까 출마 안 한다, 당대표 네. 도전 안 할 거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이제 무대 뒤로 사라졌다, 무대로 다시 복귀할 때는 3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충족해야 되는 조건인데 첫째가 명분입니다. 2번째가 타이밍입니다. 3번째가 세력입니다. 예, 자, 그러면 명분을 볼까요? 명분 4월 어쨌든 10일 총선에서 대표한 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그때 이 자리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몇 석을 얻으면 복귀할 수 있느냐 가지고 퀴즈를 한번 했던 적도 이제 있어요. 그때 한 숫자를 좀 그때가 쓰셨죠. 110에서 120 정도가 우리 아마 대세가 됐던 그 정도는 것도 넘어야 된다. 넘어야 된다고 얘기했던데 어쨌든 108석으로 했고 그다음에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192석의 거야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 이건 뭐 농산의 책임이냐 한동훈 위원장 책임이냐 얘기했지만 어쨌든 수장이었기 때문에 책임진다고 보고요. 두 번째 그 타이밍입니다. 자, 2달밖에 안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스스로 밝혔습니다. 조금 더 단련하고 성찰하고 뭐 좀 더 예리해지는 그런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자, 이 2달이면요 너무 짧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 만일 8월, 9월 전대라면은 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6월 전대가 지금 거의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 어렵다고 보는 이유고요. 세 번째 세력입니다. 자, 지금 현재 룰이 당원 100% 투표입니다.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의 지금 현재 세력이라고 하면 비대위원장으로서 영입했던 사람들이 이른바 그 비례 위성정당에 당선시킨 사람들 아직까지 등원도 안 했어요. 예. 그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껏해야 원내에는 장동영 전 사무총장, 뭐 김영동 비서실장 정도가 될 겁니다. 예. 이 정도 가지고 당원 100%의 룰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고 당원들이 판단하는데 과연 힘을 몰아줄까요? 그런 측면에서 전 세 가지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시 집에 있으면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해야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는 이번은 아니고 다음에 정치 상황을 보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명분과 시기, 세력 모두 지금 조건이 안 네. 맞는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특히 시기. 그러면 이번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된 전당대회가 아니면 언제쯤 등판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저는 8, 9월 전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전당대회가 늦어진다면. 늦어진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심평 변호사가 말한 게 굉장히 묘하잖아요. 묘하죠. 그러면. 예. 묘한데 제가 보기에 저거는 확인해서 한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이 촉박하니까 지금은 이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X를 고르셨는데 그럼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여선운정 행정관은 O입니다. 그럼 전당대회 곧 뭐 한 2달 뒤에 있을 걸로 보이는 전당대회 출마할 걸로 전망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지금 이제 팬덤 정치의 시대잖아요. 예. 이 팬덤 정치의 시대에는 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 가수들 같은 경우에도 앨범 내고 미니 앨범 계속 내잖아요. 예. 팬덤들을 지치게 하거나 쉬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확실한 팬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국회 앞에서 뭐 화환도 갖다 놓고 지금 앞서 보도한 것처럼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을 호출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길을 갈 것 같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졌지만 어찌됐든 이 팬덤 정치의 그 흐름에 맞춰서 예. 바로 출마를 해서 당권을 잡고 그리고 또 당권을 잡았는데 결국 총선에서 승리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승리의 방정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기존에 바뀐 정치 문법,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선거 패배하고 나면은 한번 쉰다던가 그렇게 예. 정치적 휴식기를 가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런 문법을 한번 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연히 출마할 수 있고 지금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잠재적 예비 후보 잠재적 경쟁자가 아예 없어요. 지금 뭐 아무리 전당대회 룰이 바뀐다고 해도 지금 예. 100% 룰로 하면은 무조건 당선이고 이게 뭐 5대5나 7대3으로 바뀐다고 해도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굉장히 유리한 게임이기 때문에 예. 반드시 출마한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때리는데 예.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히나 이게 심평 변호사 관련된 지금 이야기에서도 자기 출마 안 한다. 확실히 선을 안 긋고 있거든요. 출마 안 한다가 아니라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지 출마 네. 안 한다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출마한다 아닌다 이야기 나올 때도 확실하게 선을 안 긋고 있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만약에 전당대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진다. 지금 뭐 아무리 빨라도 뭐 6월 말 7월 초거든요. 예. 며칠만 더 연기돼도 사실은 7월 중순이에요. 저는 뭐 충분히 전당대에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내 팬덤은 있지만 당내 세력이 미약하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그게 이제 약점인데요. 예. 저는 만약에 전당대에서 뭐 기존 룰이 바뀌지 않는다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적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예컨대 지금 영남권 의원들 말고 예. 수도권 당선인들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당연히 또 뭉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 두 분 들어오고 두 분이 또 X고가 남았는데요. 이제 이번에 X를 볼까요? 박찬호 교수님 X예요. 출마 안 한다. 저는 나오면은 당 대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오면 문제는 되는데. 네, 될 수는 있는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간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출마 안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유가, 왜냐하면 이유가 조금 색다르신데요. 오래 그러니까 지금 못 간다. 국민의힘 당선인들의 다수가 예. 친윤 영남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이번 총선 패배에 대한 시각이 어떠냐? 예. 수도권 의원들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도 45% 지지 받은 사람들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의석찬 나지만 실제 득표 비율을 보면은 우리 45%야. 자, 이런 현역 의원들 108명을 데리고 예. 당대표 하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하는 당대표로 3년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그럼 중간에 당 대표를 또 흔들고 이럴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너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리더십을 가질 기회조차 못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분도 약할 뿐만 아니라 예. 당내에서 자신의 정치를 펼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갈 길은 대선이거든요. 그럼 대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 3년이 너무 긴 거예요. 반년으로 여당 당대표인데 반년 차별화를 하는 3년을 어떻게 보냅니까? 못 보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은 아니고 예. 다음에 당내에 이런 그 소위 우리 45%야라고 하는 신앙이 예. 깨져야 돼요. 그래서 한동훈 아니면 안 돼. 뭔가 확 바뀌어야 돼. 예. 이런 어떤 당에서 SOS의 어떤 그 긴급함이 나올 때가 저는 뭔가 타이밍이지. 거의 만장일치 분위기로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된다. 뭐 요청까지는 아니지만 대안을 못 찾고 있을 때 등장을 해야지 지금은 나가도 당대표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김광상 변호사께서는 5니까 출마한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저는 출마를 다음에 대선을 생각한다고 하면 예. 출마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아까 최수영 의원께서 이제 안 되는 이유를 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안 시청자 되는- 여러분께서 지금 어떤 네. 선택을 하는지 안 모르시니까. 되는 이유를 예. 뭐 몇 가지인데 그 이제 반대적인 얘기를 하면 예. 일단 명분을 얘기하잖아요. 명분은 일단 지난 총선에서 패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이미 언론에서 다 보도된 거고 다 일치하는 의견은 정권 심판론 아니에요? 그래서 설사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고 예. 이제 명분이라는 것은요. 보수층에서 당대표 나와라고 계속적으로 콜을 하면 예. 그게 명분이에요. 다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명분 삼아서 새로운 명분이 생긴다. 그렇죠. 출마할 수 있는 거고 이제 타이밍에 대해서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놓치면 다음 타이밍은 없습니다. 아까 뭐 3년 동안 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 없는데 3년이 아니에요. 이번 당대표 되면 1년 6개월밖에 못 해요. 대선에서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선 전에는 좀 그만둬야 되니까. 그러면 한동훈의 시간표는 앞으로 한 1년 남짓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대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부할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데 공부를 집에서 책 보면 합니까? 도서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정치에 나와서 정치를 경험하면서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대표 시기 자체는 한동훈에게 성찰을 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금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력 얘기를 하는데 그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영남 쪽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전과 틀려요. 어떤 위원장이 주무르 대신에 지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한 100명 남짓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 위원장 이번에 선거에 떨어진 위원장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상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 세력이라는 것은 오히려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예. 당대표에 나가서 당선이 된 다음에 본인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또 다른 기회는 저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갖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검사 출신에 대한 피로감이 지금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있는데. 아니 그런 건요. 다 피로감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피로감 있잖아요. 다 누구나 다 임 피로감이 대통령 있다. 검사 피로감 있죠. 또 다른 뭐 후보자들 다 피로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인이 극복해야 할 문제죠. 예. 본인이 극복을 잘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역시 검사구나 하면 예. 그건 뭐 중도 진세 지지받기 어렵겠죠. 알겠습니다. 네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처해 있는 상황은 한 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근데 네 분 해석 들어보니까 야,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해석이.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구나. 뭐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된 주제 OX 퀴즈까지 해봤는데요.